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혁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의 오프닝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 바로 벤처스퀘어의 파운더이신 명승은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명승은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 이 스타트업 씬에서 정말 레전더리한 분이신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대표님과 그리고 벤처스퀘어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처스퀘어 명승은입니다. 저는 벤처스퀘어를 지금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디어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팁스 운영사이기도 하고요.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개인 투자 조합이나 펀드를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 정도 투자를 했고요. 최근에는 티코노미라고 또 새로운 블록체인 미디어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에 이어서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까지 정말 넓게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신데요. 아무쪼록 저희가 이렇게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를 또 벤처스퀘어라는 플랫폼 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의 명승은 대표님과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이번 주도 허범석 팀장과 함께 투자 유치 소식 먼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물류 I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고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바로고가 1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난해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이후로 기업 가치가 약 3배 넘게 성장하여 1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투자사로는 기술보증기금, 신한캐피탈 등이 참여했으며 이번 투자금으로 바로고는 배달 대행 사업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물류 사업 솔루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재 영입, 서비스 구도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네, 음식 배달이 점점 쉬워지고 배달하는 품목 또한 다양화되다 보니 요즘은 집에 주방을 없애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부분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혁신하려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고의 투자 유치 소식 축하드리며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싱싱을 운영하는 곳이죠. PUMP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공유 전동 킥보드 싱싱을 운영하는 PUMP가 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서초 강남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PUMP는 이미 가입자 3만 5천여 명, 이용 횟수 10만여 회를 확보했으며 오는 7월에는 정식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는 킥보드 1만여 대를 공급하고 연내 서비스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 이완 팀장이 얼마 전에 벤처스퀘어 칼럼에서 공유 킥보드 시장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공유 킥보드 시장 요새 아주 핫하죠. 근데 아직 이 위치 인식이 부정확하고 배터리 용량이 너무 짧다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PUMP가 공유 킥보드 시장을 한층 더 혁신시키는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아주 보기 드물게 해양 레저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배낚시 예약 플랫폼 마도로스가 60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마도로스는 배낚시 소비자와 전국 300여 척의 낚싯배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인천 연안부도와 남항, 웅진, 영흥도, 보령, 오천항, 여수 돌산항, 제주 성산포항에서 직영 선박 17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사로 참여한 나이스 FN안이는 국내 낚시 인구가 고속 성장한다는 점과 해양 레저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략하는 운영 역량을 보고 마도로스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국내 낚시 시장은 이용객이 연간 약 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동시에 낚시용품, 낚시 아웃도어 등 연관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도로스와 같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홈클리닝 플랫폼 청소연구소를 운영하는 생활연구소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청소연구소는 앱으로 집 청소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소 매니저를 연결해주는 홈클리닝 중개 플랫폼이죠. 현재 8,000명이 넘는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 앞서 생활연구소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원 등으로부터 지난달 60억 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이번 투자를 끝으로 시리즈 B 라운드를 100억 원에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네, 몇 주 전 저희 모바일 빨래 서비스 런드리고가 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청소, 빨래와 같이 가사노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도우미와 같은 서비스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최근 모바일 환경의 발전과 맞물려 다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연구소가 가사노동의 부담을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로 풀어 업계 대표 서비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티몬의 창립자 신현성
최재성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기업이죠. 테라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네, 테라가 율리시스 캐피털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헤지펀드 율리시스 캐피털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글로벌 IT와 블록체인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는 율리시스 캐피털의 첫 국내 핀테크 투자로 테라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과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높이 평가한 것을 투자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네, 테라는 올해 5월 싱가포르의 벤처 캐피탈 루넥스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2달도 안 되어 새로운 투자 유치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실물 경제와의 성공적인 연동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 블록체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카카오 벤처스의 투자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벤처스가 자동차 통합 관리 앱 마카롱을 개발한 마카롱 팩토리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카롱 팩토리는 이번 투자로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는데요. 투자를 이끈 자동욱 카카오벤처스 수석팀장은 아직 자동차 유지보수 정보 불균형이 심하고 양질의 애프터마켓 서비스 공급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빠르게 애프터마켓 혁신을 이끌 역량을 지닌 팀이라는 아주 극찬과 함께 투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네요. 마카롱을 써보면 자동 인식한 주유 기록을 통해 평균 연비와 월별 지출, 보험료 내역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게 사실 겪어보면 정말 편하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일 차종 소유주와 소통하면서 차량 관리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차를 타는 사람들과 동질감도 느끼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보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카롱을 사용 중인데 참 디자인도 깔끔하고 정보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카롱의 차량 관리 데이터는 150만 명의 사용자가 약 4천만 건 이상의 정보를 등록할 상태인데요. 마카롱은 단순 관리뿐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비와 수리, 타이어 교체 등 맞춤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추천하고 제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차량 관리는 여유가 있으면 참 재밌고 보람 있는 활동이기도 한데 꽤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유익한 차량 정보도 전해주고 관리도 쉽게 해주는 마카롱, 앞으로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기대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주요 뉴스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저희 단골 손님이죠. 배달의 민족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바로고, 부릉, 최강배달 등 34개 배달 대행사들과 함께 주문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배달의 민족 가맹 음식점 사장님들은 주문을 받고 배달 대행을 부르는 과정을 터치 한 번으로 끝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업주가 배달 대행 호출 프로그램에 주문 정보를 입력했던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간편해져서 사장님들의 가게 운영 효율성을 한껏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 배달 음식 주문 방식이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장님들도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주문 연동 작업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배달 대행사들과 협의해 왔다고 하는데요. 7월 초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연동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장님들은 PC에 주문 접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뒤 본인이 사용하는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이 배달 음식 주문 앱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해 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바로 오늘 제주도에서 돌아왔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번 제주도 워크샵에서 안 그래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정말 김봉진 대표님에 대한 리스펙트는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장님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앱이 되었으면 하고 정말 응원합니다. 다음은요? 네, 최근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이죠. 야놀자 소식입니다. 최근 코레일과의 업무 협약 소식으로 화제가 되었던 야놀자가 이번에는 부산관광공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지난 1월 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로 이번에 산복도로 패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산복도로 패스는 부산관광 트렌드와 동향을 분석해서 출시된 부산 동구 및 영도구 일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티켓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부산의 숨은 관광 명소로 각광받는 동구와 영도구의 유명 카페와 음식점 8곳 중에 3곳을 선택해서 구입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와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패스 출시를 시작으로 부산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스토리를 콘텐츠화해서 홍보하고 각종 체험이나 여행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민간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지자체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모범적이고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리아 스타터 포럼 제주 워크샵에서도 그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님을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수진 대표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야놀자 CM송 야야야 야놀자 네, 이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수진 대표님께서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터 위클리 오프닝에도 참여하실 거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 야놀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의 미래 먹거리 전진 기지로 알려진 네이버 랩스가 향후 3년간의 기술 미션과 로드맵을 발표했다죠? 전해주시죠. 네, 네이버 랩스의 석상옥 대표는 일명 ACT로 명명된 네이버 랩스의 기술 목표를 다양한 머신이 도심 공간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만들고 AI와 로봇이 공간 데이터를 수집, 분석, 예측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자동화된 도심 환경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해 도심 속 실내와 도로, 인도와 같은 모든 공간을 고정밀 지도 데이터로 통합하고 장소나 환경,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능형 자율주행 머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랩스의 하이브리드 HD 매핑 솔루션을 활용해서 올해 안에 서울 시내 왕복 4차선 이상 주요 도로 2,000km의 레이아웃 지도도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초정밀 지도 제작 솔루션, 정밀 측위, 센서 용합 기술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자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서 GPS로 구현하기 어려운 실내 지도 제작 기술과 측위 기술 등의 로봇 활용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구글과 자동차 OEM이 주도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네이버 랩스, 다가올 미래가 기대됩니다. 네, 이 사실 네이버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것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요.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은 정말 치열해질 것 같은데 정말 네이버 랩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가 지난 27일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데모데이인 디데이를 개최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증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엘핀과 온디맨드 주차 대행 서비스 2차를 운영 중인 마지막 30분이 공동으로 우승했다는 소식인데요. 엘핀은 기지국을 통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과 인증 단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카쉐어링, 공유 숙박, 티켓 구매 등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제를 방지할 수 있고 직원의 근태 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분의 2차는 운전자가 목적지와 사용 시간을 설정해서 주차 대리인인 링커의 정보와 사용 금액을 전송받으면 목적지에 대기하던 링커에게 차량을 인계해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와 비슷한데요. 특히 정차 중에 사고가 나거나 차가 파손될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 최근 저희 스타트업 위클리에서도 이 2차 서비스가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을 한 것을 소식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30분 같은 경우는 저희 팀터바인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이죠. 럭스, 이 한국판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가면 주차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발레 파킹이 있는 곳에 가더라도 사실 불쾌한 경험들을 해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존에 불편했던 점들을 앞으로 마지막 30분이 잘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요새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씬에서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2019 굿 인터넷 클럽 행사에서 모빌리티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 패널로는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진행을 맡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김수 카카오 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메시코리아 대표, 정수영 메스아시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논란을 이슈별로 각각 대응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모빌리티 총괄 비전과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다른 패널 역시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할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정치권의 결단과 리더십 그리고 상생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혁신이라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변화들이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으면 아무도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너그럽고 도전적인 마인드로 정부가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썼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달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곳이죠. 메시코리아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메시코리아가 코레일 네트워크스와 함께 KTX 특송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KTX 특송 서비스를 통해 역에 배송되던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인데요. 오송역과 전주역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추후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TX의 빠른 속도와 기차역의 좋은 입지 조건, 여기에 고객까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결합한다니 앞으로 저도 급하게 물품을 배송할 일이 있을 때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왜 이런 서비스가 없었나 할 정도로 아주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야놀자와도 협력하면서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공기업으로서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도전 성공 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은 재창업자에게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기술 기반 재창업을 돕고자 마련된 사업인데요. 사업 실패 이후 기술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혹은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선발된 창업자 45명에게는 사업화 자금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사업 역량 강화 교육, 상시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 별도 평가를 거쳐서 주관 기간을 통한 입주 공간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5일 저녁 6시까지이고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및 지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창업이 생존할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하죠. 어쩌면 한두 번의 실패는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이 땅의 재기 창업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판교 경기 창조 문화 허브가 경기 스타트 판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을 7월 8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이죠. 전해주시죠. 예, 이 프로그램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4차 산업 융복합 분야, ICT 문화 콘텐츠 분야의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외 지원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경기도로 이전이 가능하면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바로 국내 대표 F&B 애셀러레이터 CNT테크인데요. 올해 팁스 운영사로도 선정되며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및 투자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죠. 특히 국내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기업인 만큼 ICT와 F&B 분야를 연결하는 아주 훌륭한 푸드테크 기업이 지원한다면 큰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업진흥원이 예비 창업자 대상 실전 창업교육 2기 교육생 1,300명을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전 창업 교육은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디어 개발부터 고객 검증, 린 스타트업까지 단계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와 사업 계획 수립까지 함께 지원해 주어서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창업진흥원은 지난 4월 1기 교육생 1,700여 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기는 모집이 완료되는 8월부터 5개월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 실전 창업교육 2기 교육 신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명승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